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미즈노루의 판타지 소설 로도스도 전기를 원작으로 엘프 캐릭터를 정형화시킨 동양식 판타지의 시초라 할 수 있으며 주인공 판을 중심으로 위기에 빠진 로도스 섬을 구하는 여정을 다룬 모험 판타지 애니메이션 로도스도 전기입니다. 본 영상은 로도스도 전기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6명의 위대한 신들이 다스리던 미지의 세계 포세리아. 그 6대 신 중에서 가장 위상이 높았던 빛의 최고신 파리스는 법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포세리아를 질서와 체계가 확립된 완전 세계로 만들고자 했으나 자유를 중요시 여기던 암흑의 파라리스가 그 계획에 크게 반발하면서 빛과 어둠을 관장하는 신들 사이에 커다란 전쟁이 발발하고 그 치열한 접전 끝에 각 진영에선 대지의 신 마파와 사신 카디스만이 살아남지만 결국엔 마파가 카디스를 로도스에 봉인하고 숨져버리면서 신들이 번영하던 시대도 모두 종말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6대 신의 힘과 의지만이 남은 포세리아는 각 나라별로 대표적인 신앙을 만들어 사제와 신도들을 통해 그들의 힘을 이어받고 한편 전쟁의 여파로 거대 대륙인 아레크라스트로부터 떨어져 나온 로도스 섬은 마모 제국에 봉인된 카디스의 영향으로 마무리 쉽게 번성하여 저주받은 섬 로도스란 이명까지 붙게 됩니다. 그렇게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 로도스 북동부에 위치한 알라니아 왕국. 잭슨이란 시골 마을에 살던 판은 고블린 무리에게 쫓기던 촌장의 딸을 구하려다가 그만 실수로 고블린 하나를 살해해버리며 그들이 죽은 동료의 복수를 위해 다시 마을로 쳐들어올 것임을 예상하고 그러다 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친구이자 파리스의 사제인 에토를 만나게 된 판은 그에게서 신성 마법으로 다친 상처를 치료받던 중 마을 사람들로부터 고블린을 죽인 일에 대한 불만을 듣게 됩니다. 겁만 주면 바로 도망칠 녀석들을 뭐 때문에 죽인 거야? 판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규율을 깨고 싶어서 안달이 난 녀석이야. 네 아버지는 나라의 규율을 어긴 죄로 성기사 자격을 박탈당했잖아. 이런 걸 부전자전이라고 하나? 뭐야? 그만둬라 판. 고블린을 건들지 말라고 지시한 건 바로 촌장님 아니셨나요? 분명히 다른 무리들이 이끌고 올 거예요. 이건 마을 전체의 문제야. 함부로 나서지 마라. 한편 잭슨 마을에 살고 있던 마법사 슬레이는 우연히 지인인 두어프 김으로부터 함께 여행을 떠나자는 제안을 받게 되며 그가 과거 실종된 니스의 딸 레일리아를 찾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촌장의 다급한 부름을 받고 마을 중심으로 향한 그는 홀로 고블린 무리를 상대하고 있던 판을 발견하게 되자 곧장 그의 검에 마법을 불어넣어 판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후 고블린 습격에 책임을 피하지 못한 판은 아버지의 갑옷과 검을 착용한 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을 불태워버리며 에토와 슬레인, 김과 함께 여행을 시작하고 그리하여 알라니아의 마이스 요새 근처까지 도착한 판은 동료들이 휴식을 취하는 사이 홀로 숲에서 검수를 연마하다가 우연히 인간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신을 따라온 디드리트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며 그녀가 바로 지난번 고블린의 마을 습격 소식을 알려주었던 하이엘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다크엘프를 비롯한 코볼트 무리에 둘러싸인 두 사람은 판의 일행이 등장과 동시에 적들이 후퇴하여 싸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주변에 있던 마이스의 군인들이 자신들을 첩자로 오해하는 바람에 모두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두척이란 도적을 만나게 된 판은 마모 제국의 황제인 베일드가 로도스의 무력 통일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듣게 되며 그 계획을 위해 마모의 군대가 알라니아와 발리스, 카논 등 여러 국가들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요새의 책임자인 제브라를 만난 판의 일행은 파리스의 사제인 에토가 신분 보증을 해주면서 무쇠 감옥에서 빠져나오지만 그날 밤 카논을 멸망시킨 마모의 군대가 이번엔 마이스 요새를 습격해오고 이에 황급히 우두척과 함께 요새를 벗어난 판의 일행은 그들 무리에 엄청난 마력을 지닌 마법사가 있음을 깨달으며 마이스 요새의 전멸 소식을 국왕에게 알리기 위해 곧장 알라니아의 수도인 알란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마모를 상대로 전면전을 치르고 싶지 않았던 알라니아의 국왕은 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물론 마이스 요새의 전멸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최소한의 희생이라 생각하고
그런 알라니아의 대응에 몹시 실망한 판의 일행은 이번엔 이웃나라인 발리스 왕국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알라니아에게 연합을 요청하러 가던 발리스의 공주 피안나가 어느 정체불명의 마녀에게 납치된 것을 발견합니다. 상대를 모르고 싸움을 청하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내 녀석 따위한테 절대 지지 않아! 운디네요, 우리에게 힘을! 설마 엘리야! 녀석! 공주를 돌려줘! 좋아. 그 용기가 가상해서 이번 한 번만 봐주지. 판! 괜찮아? 로도스 제패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응? 나의 부름에 응하라. 이건 뭐지? 날 부르는 게 대체 누구냐? 땅속에 잠들어 있는 사신 가디스인가? 그렇게 마녀로부터 피안나 공주를 구해낸 판의 일행은 발리스의 국왕이 환을 만나 성대한 환영을 받게 되며 그곳에서 플레인 왕국의 용병왕 카슈 아르나그와 모스 공국의 제스터란 인물을 만나게 되고 이에 발리스가 이웃나라의 힘을 합쳐 대마모 연합군을 구성했음을 알게 된 판은 그들로부터 칼라라는 이름의 마녀가 벨드의 로도스 제페게에게 협력하고 있음을 듣게 되며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환과 벨드, 니스와 마찬가지로 30년 전 마신왕을 쓰러뜨린 6명의 영웅 중 한 명인 대연자 워트를 찾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동료들과 함께 워트의 성을 찾아간 판은 그에게서 칼라가 500년 전에 멸망한 고대 마법왕국 카스투르의 마법사라는 것과 그녀의 이마에 있는 서클리시아 말로 칼라의 본체임을 알게 되며 칼라의 진정한 목적이 일부 세력에 과도한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로도스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황급히 발리스로 돌아간 판은 마모와의 전쟁을 하루 앞둔 환으로부터 성기사의 갑옷을 수여받은가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인 테시우스 또한 과거 발리스의 성기사였음을 알게 되며 그에게서 당시 아버지가 어째서 국가 간의 규율을 어겼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때 난 성기사단과 함께 각 부족을 찾아다니며 동맹을 맺었지. 로도스의 통일을 위해서 말입니까, 폐하? 무력에 의한 통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난 그들과 여러 가지 약속을 주고받았지. 그 무렵 화룡산의 화룡 슈팅스타한테 고통을 당하던 부족이 상대가 위험에 처했을 땐 서로 돕기로 한 약속을 내세우면서 그 자들은 갓 태어난 피안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협박을 해왔어. 발리스의 국왕이 우리와의 약속을 깨뜨리겠단 말이오. 제가 공주님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습니다. 테시우스, 전 제 멋대로 가는 겁니다. 폐하는 그릇된 신하를 두셨을 뿐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그토록 왕이라는 내 입장을 저주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디드. 응? 내일 넌 여기 남아. 디드. 난 싫어. 살아서 돌아오게 될지 어떨지 그것도 모른다고. 그렇담 판은 왜 가는 건데? 지금의 나로선 앞으로 전진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내가 판의 뒤에서 판을 지켜줄게. 뒤는 내가 맡을 테니까 판은 앞만 보고 가. 디드. 그리고 다음날 마모와의 전쟁에 뛰어든 환은 자신보다 먼저 출전한 카슈의 부대가 벨드의 요마 부대에게 고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곧장 적의 본대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그 과정에서 벨드의 근위대장인 아슈란과 맞붙게 된 판은 그의 뛰어난 검술 실력에 고전하던 것도 잠시 각 국가의 수장이자 같은 유경웅이었던 환과 벨드가 마지막 결투를 행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결투에서 벨드는 자신의 무력 통일을 반대하던 환을 쓰러뜨리는 것에 성공하지만 통일국가가 되면 카스투르처럼 로도스에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하던 칼라가 벨드의 가슴에 창을 던져버리고 그리하여 환과 벨드의 죽음으로 영웅전쟁이 막을 내리자 판의 일행은 칼라의 서클릿에 빙의된 레일리아를 구하기 위해 곧장 그녀의 성으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근처 마을에 고용된 용병 시리스와 올슨에게 마모의 군사로 오해받은 판의 일행은 자신들에게 달려드는 시리스를 제압했다가 올슨의 분노를 사게 되며 그가 분노의 정령 퓨리에 의해 광전사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에 시리스는 판과 함께 있던 파리스의 사제를 통해 그들이 마모의 군사가 아님을 깨달으며 황급히 올슨의 분노를 잠재운 뒤 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합니다. 한편 판보다 먼저 칼라의 성에 도착한 김은 그녀 안에 잠든 레일리아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 가진 노력을 모두 해보지만 결국 칼라의 공격으로 인해 많은 부상을 입게 되는데, 칼라! 뭐 때문에 벨드마저 죽인 거야? 내가 정말로 벨드한테 이 로도스를 넘겨줄 거라고 생각했나? 어차피 환이 살아남았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야. 모든 게 다 로도스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번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난 이 로도스 성을 사랑하거든.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잘 봐라. 번성했던 마법왕국 카스투르가 멸망하는 모습을. 이게 옛날의 로도스다. 난 카스투르의 멸망을 통해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힘을 한 군데로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야. 힘을 분산시켜서 싸우게 만들면 로도스 전체가 멸망하진 않을 테니까. 나와 힘을 합쳐 이 로도스를 지켜가지 않겠나? 로도스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인간의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다룰 리가 없어. 우린 당신한테 조종당하는 자기만이 아니야. 사실 칼라는 30년 전에 마신왕을 쓰러뜨린 6영웅 중에 한 명이었으며 당시 영웅으로서 이름이 알려진 황과 벨드, 워트 등의 5전사들과 달리 그녀는 500년 전부터 서클리스로 육체를 옮겨다니던 존재였기에 마지막 6번째 영웅은 이름 없는 마법전사라는 칭호로 남겨졌고, 그러나 서클릿에 담긴 칼라의 의지와 힘은 세월이 갈수록 인간성을 잃고 자신의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었으며 결국 로도스를 지키기 위함이란 이유로 과거의 전우였던 황과 벨드는 물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기에 이릅니다. 그 후 판이 칼라의 시선을 돌린 사이 김이 배트렉스를 던져 그녀의 이마에 있던 서클릿을 벗기는 것에 성공하지만 칼라의 공격으로 인해 중상을 입었던 김은 레일리아가 빙의에 풀려난과 동시에 숨을 거두게 되고, 이에 동료들과 김의 죽음을 애도하던 우드척은 우연히 물속에 떨어진 서클릿에 정신을 지배당하게 되며 결국 칼라에게 육체를 뺏긴 채 홀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영웅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혼돈에 휩싸인 마모제국은 벨드의 빈자리에 근위대장인 아슈람을 세우려 했으나 사신 카디스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던 궁정마법사 바그나드가 자신의 부하인 다크엘프 필로테스에게 카디스의 부활에 필요한 하이엘프의 영원한 생명, 즉 디드리트를 납치해올 것을 지시하며 그와 동시에 아슈람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후 곧장 아슈람을 찾아간 바그나드는 활용 슈팅스타가 보호하던 지배의 로드를 얻으면 로도스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설득하여 그가 활용산호를 향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게 아슈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필로테스는 부하들을 이끌고 디드리트를 붙잡는 것에 성공하지만 판이 시리스와 올슨의 도움으로 그녀를 되찾아가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이에 다시 아슈람의 부대에 합류한 필로테스는 점차 바그나드보다 아슈람을 자신의 진정한 주군으로 여기게 되며 그가 로도스의 제왕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을 결심합니다. 한편 최근 슈팅스타의 잦은 출몰로 인해 피해가 막심했던 플레임 왕국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직접 슈팅스타를 토벌할 것을 계획하여 드래곤의 힘을 저지할 수 있다고 알려진 마이리의 창 세 자루를 제작해내고, 그 후 황급히 활용산으로 향한 카슈와 판의 일행은 그곳에서 지배의 로드를 손에 넣은 아슈람과 필로테스를 맞닥뜨리는데, 슈팅스타! 이 지배의 로드는 드래곤까지도 굴복시킬 수가 있어. 그걸 마마한테 넘겨줘선 안 돼! 뭐? 이겨! 안 됩니다. 위험해요. 죄송하지만 지배의 로드는 제가 가져가죠. 부디 로도스의 제왕이
필로테스. 그 후 필로테스와 함께 붕괴되던 활용산 안에 남은 아슈람은 칼라의 도움으로 무사히 목숨을 부지하게 되며 우두척의 모습을 한 그에게서 바그나드가 지배의 로드로 사신 카디스를 복종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필로테스를 죽게 한 바그나드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칼라의 제안대로 다시 마모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한편 카디스가 부활할 것이란 소식을 들은 판은 로도스의 분산된 힘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이웃나라의 협력을 요청하러 가던 중 갑작스런 바그나드의 기습으로 디드리트를 빼앗기게 되고, 이에 다친 몸을 이끌고 곧장 마모로 향하던 그는 도중에 슬레인과 에토를 만나 부러진 아버지의 검 대신 환의 성검을 지니게 되며 카디스의 제물로 바쳐진 디드리트를 구하기 위해 바그나드의 지하 신전으로 쳐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바그나드를 상대하던 아슈람을 발견한 판은 디드리트의 재물이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무작정 바그나드에게 뛰어들었다가 그 틈에 아슈람이 바그나드의 뒤에서 그의 얼굴을 베어버리고, 이에 바그나드는 카디스에게 부여받았던 힘을 빼앗긴과 동시에 절벽 아래로 떨어졌으나 카디스에게 선택받은 자신이 아슈람에게 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판과 대결하던 아슈람의 발목을 붙잡고 올라와 그를 죽인 뒤 자신도 숨을 거둡니다. 오지마.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가겠어. 이제 어쩔 셈이지. 나한테 설교하러 왔나? 한때는 함께 싸우기도 했던 버한테 앞날 정도는 물어봐도 상관없지 않겠나. 기억해두게. 로도스의 힘의 저울이 기울어질 때 반드시 또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환의 성검과 벨드의 마검으로 카디스의 부활을 잠재운 판은 제물로 바쳐졌던 디드리트와 함께 무사히 기환하여 발리스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르고, 그 후 카슈로부터 로도스의 기사라는 칭호와 새로운 검을 하사받게 된 판은 디드리트와 함께 칼라의 행적을 쫓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며 로도스도 전기는 끝을 맞이합니다. 로도스도 전기는 소설의 내용을 13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뛰어난 작화와 음악, 개성 있는 캐릭터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러나 소설의 방대한 분량을 함축시키다 보니 원작가인 미즈노 료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담당했음에도 충분하지 못한 배경 설명과 끊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오리지널 전개들로 스토리를 매끄럽게 이어가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원작 소설을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애니의 경우 판의 성장을 기준점으로 잡았는지 원작에서 어느 정도 경험치 있는 기사였던 판을 애니에선 검조차 제대로 쥐지 못하는 평범한 청년으로 등장시켰지만, 그의 실력 향상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 갑자기 스토리 중반쯤엔 웬만한 용병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실력이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다 판의 라이벌 포지션이었던 아슈람 또한 매번 판과의 결투 한번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건 물론 바그나드에게 배신당하고 결국엔 물귀신 작전으로 죽임을 당하는 캐릭터로 전락하면서 원작에서의 아슈람이 가진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리지널 캐릭터인 필로테스를 부각시키는 후광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는 주인공 판이 영웅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500년 전 로도스의 통일이라는 국가의 안정이 찾아오자마자 또다시 지배권을 노린 전쟁이 일어났던 칼라의 조국을 통해 평등한 평화란 결국 지배욕을 지닌 소수에 의해 깨지기 십상임을 이야기하고, 또한 똑같이 전쟁에 참전한 인물들임에도 영웅이란 칭호를 달고 있던 환과 벨드의 죽음과 일반 병사들의 죽음이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 모습을 비춰주며, 영웅과 위인이란 수많은 적과 아군의 희생으로 탄생되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도스도 전기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